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네, 엄청 기대하고 네, 찾아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거 아주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다음으로는 또 다른 역병이 나온다고들 하고 이게 이제 마스크를 죽을 때까지 이제 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크게 이렇게 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주변에서라도 소소하게 이렇게 하나씩 복을 좀 받으시라고, 그로 인해서 좀 부자 되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현관의 비밀인데요. 이 현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집을 들어올 때 처음에 딱 문을 열면 현관이 있잖아요. 네. 그 몇 평 안 되는, 예전에는 이제 마루가 있고 막 마당도 있고 현관이 있고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해서 현관이라는 자체가 엄청 큰 공간이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약소하게 축소가 되니까 현관이 뭐 한 평 남짓 보통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부잣집들 잘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크죠. 네. 그렇지만 이 현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작아졌는데요. 그렇지만 이 한 평 남짓 되는 이 현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현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한 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평 남짓 되는 현관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현관에 들어오시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중문이 있어야 돼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좋은 집들은 중문이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네, 그게 일반적인 건데요. 사실은요, 이 중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기의 흐름이 있죠. 네. 그러면 문을 딱 열었을 때 기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것과 중문이 한 번 있으면 한 번 꺾여서 들어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네.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요, 이 산과 들과 바다와 평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괜히 이렇게 울룩불룩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기운으로 인해서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사람들이 참 이거를 중요시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요, 산도 깎이고요, 바위도 깎이고요, 땅도 패이고요, 물도 생기고요. 그런 이제 원리로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네. 이 시간과 함께 이 기운도 같이 돌아요. 근데 하물며 제일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집 안에서 특히나 잠을 잘 때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잠을 자는 곳이 우리 집이잖아요. 네. 이 집의 중요성인데, 이 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현관에서부터 복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 재앙이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이 중문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기운이 바람이 훅 들어오면 이제 그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훅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치게 되겠죠, 기운들이. 맞받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치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100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효과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문이 있어야 되고요. 중문이 있어서 기가 한 번 이렇게 꺾어서 들어와야, 기가 한 번 꺾여서 들어오면 그 안에서 머물게 돼요. 네. 밖으로 또 금방 못 나가요, 한 번 들어온 기는. 왜냐면 또 문을 열었을 때, 중문이 없을 때는
훅 나가잖아요. 네. 근데 중문이 있으면 한번 들어왔던 좋은 기운이 여기에 머무르는데 이렇게 돌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네.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한 번에 쑥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이 맴돌게끔, 그리고 나쁜 기운도 한 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중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문 다는데 이렇게 돈 아끼지 마시고, 다른 돈 없어도요 중문은 꼭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중문을 꼭 다루셔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중문의 역할이, 만약에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르겠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중문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편, 맨 끝에가 거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네. 옆에가 거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직진해서 직선으로 앞에가 정면이 거실인 경우가 있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창문이 있죠. 네. 거실 창문이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실 창문이 있는데요. 그 거실 창문이 바로 보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거실 창문을 꼭 커튼으로 가려두셔야 돼요. 네, 가려서 네. 길을 나가는 거를,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중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과요. 또 하나는 이제 청결해야겠죠. 어디든 제일 그쵸. 중요하지만요, 청결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깨끗하게, 막 신발 정리도 안 돼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 집은요, 돈이 세게 돼 있어요. 네.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금방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결함은 다 재물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한 평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쓸고 닦는 거. 그리고 옛날부터 밖으로 쓸지 않았어요. 그죠? 옛날 네. 선조분들이 참 이게 지혜로우신데, 밖으로, 이 쓰레기도 밖으로 쓸지 않았어요. 안으로 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밖으로 나간다 해서, 쓰레기조차도 우리 복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해서 다 안으로 쓸어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평이니까 뭐 빗자락질을 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티슈라도 한번 닦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중문 다는 게 뭐 우리 집이 아니라서 못 달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달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중문 역할을 하는 파티션을 네. 설치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파티션. 네. 근데 그 파티션은요, 어떤 분들은 뭐 커튼을, 거기에 이제 중간에 커튼을 단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 효과 없고요. 꼭 고체로 된 이런 딱딱한 파티션이어야지만이 그 중문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딱딱한 나무 재질이든 뭐 딱딱한 이렇게 재질로 된 파티션을 꼭 설치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집에서 이제 밖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려고 이렇게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이 거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울이 왼쪽에 달렸냐, 오른쪽에 달렸냐, 아니면 이 현관에서 맛보이는 정면에 달렸냐에 따라서 우리가 길흉화복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거는요, 현관에서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요, 이 좋은 기도 반사시키고 나쁜 기도 반사시키지만, 이 좋은 기를 다 밖으로 반사시켜서, 들어오기도 전에 반사를 시켜서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재물이 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재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집들의 99%는 현관에 정문에 그 거울을 설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현관의 정면에는 절대 거울을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갈 때 왼쪽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왼쪽에 거울이 있을 때는요, 명예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명예운을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왼쪽에 거울을 다시면 좋고요. 재물을 관장하는 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거울을 다루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욕심이 많으셔갖고, 명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양쪽에 또 다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생겨서 오히려 나쁜 기운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군데만 꼭 다루셔야 되고요. 이 크기가 중요한데요. 또 이제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해서 이제 큰 거울을 막 다는 분들 계세요. 네. 이쪽 오른쪽 벽면을 다 큰 거울로 하면은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 거 말고요, 상반신 정도 이렇게 네모나거나 아니면 동그랗거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동그란 게 좋은데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상관없거든요. 상반신 정도가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요 정도 사이즈의 그런 거울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자가 되시고요. 또 현관에는요, 초록 색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잎이 이렇게 넓은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작은 화분이라도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은 운기가 또 이렇게 좋게 도니까요. 초록 색깔이 있는 이런 나무, 화분, 좀 잎이 넓은 거, 뾰족뾰족한 거는요, 화를 또 이렇게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거는 오히려 좋지 않고요. 이렇게 둥근둥근 이파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화분을 하나, 작은 거라도, 크기는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 놓으시면 좋은 운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관 문에 여러분들 종 달죠. 이렇게 무슨 쇠로 된 종이나 뭐 유리로 된 종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종소리가 나잖아요. 네. 좀 시끄러워서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 시끄러움에 나쁜 기운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시끄러운 소리에 싫어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좋은 기운은 안으로 들게 하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하는 게 이 종이에요. 그래서 현관종 인터넷에 하시면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은 또 그것도 재물을 관장하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 방법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정면에 방문이 보이거나 아니면 화장실 문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중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특히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떤 아파트 구조에 보면은요, 전부 정면이, 그 아파트는 전부 다 정면이 화장실 문이 돼 있어요. 욕실이. 네. 그러면은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이 보이거든요. 문을 닫아놔도 그 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충살이기도 하고요. 두 문이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충살이 끼기 때문에 절대 화장실이 있는 집은 100%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차라리 들어가실 것 같은 파티션을 하시거나 중문을 하시면 괜찮고요. 그 화장실 문이 정면에 있으면은 재물이 다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물이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런 집은 좋지 않으니까 중문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현관문에서 방문이 만약에 맞마주치는 바라보는 곳에 방문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꼭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2년, 3년 이상 사시면 꼭 암에 걸리세요. 반드시 암에 걸리는 건요, 이 집에서 오는 기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의 90%는 다 이 집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잘못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이런 풍수의 위치에서 사시는 분들은 꼭 암에 걸리시니까 체크를 잘 하셔서 이 현관문과 맞부딪히는 마주보는 이 문에 사시는 분들은, 꼭 그 방에 사시는 분들은 암에 걸리시니까 문충살,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실 수 있고 우환이 자꾸 끓고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혼수가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런 집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이사 가시는 게 제일은 좋고요, 처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티션이나 이 중문을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현관은 제일 중요한 게 밝은 게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을 좀 어둡게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특히나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자동으로 센서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집들이 이제 요즘에는 많은데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은은하게 한다고 해서 노란 불빛에 이렇게 형광등이 아니죠? 그 노란 전구를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현관만큼은 밝은 흰색 백열등 다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들락날락 할 때만 그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말고요. 그 현관 앞에는 작은 스탠드라도 놔서 아니면 이제 긴 스탠드를 놔서 항시 밤새도록이라도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밝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물운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매트가 있잖아요. 현관 들어오면은 그 신발 벗고 바로 올라오는 곳에 매트를 여러분들 까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매트는요. 오렌지색 계열이나 이 금색 계열 있죠. 재물을 관장하는 이런 오렌지빛이나 금색이 좋으실 것 같고요. 녹색 매트는 건강에 좋으시고요. 보라색 매트는 흉하시니까 안 깔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만 주의해서 현관을 이렇게 다스려도 재물운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거듭되면서 재앙도 오는 거고요. 이 복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이렇게 거듭되면서 복이 쌓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 아마 부자 되는 길에 도움이 되실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리즈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번쯤 해드려야지 했는데 요즘에 너무 이제 경제가 너무 흉흉하고 이게 코로나가 또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도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엄마랑 지지고 볶고 또 많이 스트레스들 받으실 텐데 네. 이럴 때 밖에 이제 집에서만 있으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이럴 때 좀 집안 단정도 하시고 집안도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바꾸시면 아마 재물이 쌓이는 그 부자 되는 방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거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거실이 무지무지 중요한 이 럭키존이 있습니다. 네, 거실에 부자 되는 재물이 쌓이는 럭키존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아시나요? 아,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도 부자 되셔야 되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 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할게요. 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딘가에는 거실이 있겠죠. 네. 정면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거실을 향해서 갔을 때 거실이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 거실이 이제 딱 나왔으면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아. 그 거실이 딱 나왔으면은 내가 현관에서부터 들어온 방향에서 딱 섰을 때 거실에 딱 들어왔을 때 대각선 안쪽 대각선 안쪽이 럭키존이에요. 네. 재물이 쌓이는 장소가 돼요. 아. 그래서 그 재물이 쌓이는 곳에는요 에어컨이나 보통 구석에 에어컨들 많이 놓으시죠. 네. 스탠드형은 보통 그런 재물이 쌓이는 곳에 다 스탠드형 에어컨이 다 위치해 있더라고요. 너무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들 그 구석에는요. 그럼 이쪽으로 좀 치우시면 좋은데 또 이쪽에는 또 뭐가 있고 이러시는데 그 대각선 안쪽에 제일 넓은 쪽이 되겠죠. 네. 넓은 쪽에 대각선 안쪽에 그 안쪽은 구석은 재물이 쌓이는 럭키존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절대로 에어컨을 넣지 마시고 다른 거 예쁜 거
좀 이렇게 반짝반짝 여성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거를 좀 놓으시거나 아니면 좀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장식장 이런 걸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에 조그만 선반 위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곳은 그렇게 이제 재물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먼지 없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밝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침실은 암막 커튼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거실은 암막 커튼 하시면 안 돼요. 아. 항상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만약에 커튼을 달으신다면 하늘하늘에서 다 비치게 햇빛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늘하늘한 얇은 커튼을 달으세요. 네. 거실까지 암막 커튼을 해서 깜깜하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재물운이 다 날아갑니다. 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커튼은 그렇게 햇볕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늘하늘한 커튼 아니면 안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이렇게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항상 열어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의 색깔에는 이렇게 튀지 않는 중성색이 제일 좋은데요. 소파도 너무 튀는 색깔, 네. 검정, 빨강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중성 색깔, 회색이라든지 은은한 뭐 이렇게 회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스텔 톤 색이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꾸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부부싸움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파란색을 많이 깔아 놓으세요. 아, 파란색이요? 네. 거실에 여기저기 소품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거실 소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쿠션도 놓고 하잖아요. 파란색을 곳곳에 이렇게 놓으시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네. 부부싸움을 좀 줄이실 수가 있는 하나의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대화가 없으신 부부들 많으시죠. 그리고 가족 간에 자식하고 부모 간에도 이 대화가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밥 먹으라고 한 100번 소리쳐야 한 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은데 너무 각자의 생활로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요. 이렇게 대화가 없으신 가정들에서는요. 노란색 뭐 소파를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천을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쿠션도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노란 액자, 노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노란 액자 그거는 서쪽에다 거시는 게 좋거든요. 네. 서쪽에 거시면 재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란 액자, 노란 꽃이 있는 해바라기도 좋고 무슨 노란 꽃이 있는 노란 액자를 서쪽에다가 거시는 것도 가족 간의 대화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운의 그런 색깔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다가 그런 노란색을 걸으시면은 만약에 서쪽이 창문인데 거실 창문인데 서쪽에 노란색 커튼을 달면 너무 좋겠죠. 네. 재물을 관장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노란 커튼 아니면 벽면이면은 노란 이런 액자 꽃이 있는 꽃그림이 좋겠죠. 네. 해바라기라든지 이렇게 활짝 핀 꽃그림 그런 노란색 센노란 이런 액자를 걸으시면요 재물은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요즘에. 그래서 난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너무 대화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조용히 스트레스를 조금 죽이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들은요 녹색 연두색 계열을 뭐 화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집안에 곳곳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네. 소품으로 해도 이런 음. 소품이나 이런 뭐 커튼 일부가 됐든 이렇게 네. 초록색을 녹색 계열을 연두색 계열을 많이 배치하시면 네. 좀 릴렉스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릴렉스 하시려면은 이런 연두색 계열, 녹색 계열, 네. 초록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거실에 가구가 너무 빼곡히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소파가 있고 장식장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뭐 위에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너무 꽉 차 있죠. 네. 그런 건 그렇죠. 너무 안 좋아요. 아. 기가 흐르는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두시고 이렇게 기의 흐름이 좋게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가구가 빼곡히 많은 건 좋지 않으니까요. 적당선에서 기가 흐를 수 있게 그렇게 배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거실에는요, 여러분,
거울을 절대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요즘에 이쁜 거울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동그래서 막 거기 막 보석같이 이렇게 바짝바짝바짝해서 막 큰 거울을 거실 벽면에 막 달아놓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너무 흉합니다. 재물 다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거울을 거실에는 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거울은 절대 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분은 그 가장의 키를 넘어서는 안 돼요. 네. 대주, 아버지가 있으시면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키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어머니가 가장이실 경우에는 어머니의 키를 넘지 않는 작은 화분 이런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재물운을 높이는 또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또 방법이 있어요. 아. 네, 풍수적인 건데요. 네. 여러분들 분수 있죠, 분수. 분수요. 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큰 분수도 있지만 네. 조그맣게 이렇게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코드 하나만 꽂고 물 담아놓으면 물이 막 돌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는 네. 작은 분수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네, 본적 그거- 있습니다. 네, 코드만 꽂으면 막 돌아가잖아요. 네. 그거는요, 재물운을 높이는데 최고로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그걸요, 럭키존. 아까 말씀드렸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거실에 나오면 대각선 끝에 네. 거기가 럭키존이잖아요. 네. 재물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런 거 하나 예쁜 거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하나 놓으시면은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물을 담아놓고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네. 물이 돌아야 돼요. 아. 물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움직여야지 이 재물이 이렇게 자꾸 돌아요. 그래서 선생님, 네. 그 자리에 어항 같은 거 놓는 건 어떨까요? 어항도 좋습니다. 네. 어항도 좋은데 여러분들 어항 얘기하고 대표님이 또 이 재물운에 관한 말씀을 또 하게끔 하시네요. 네.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한 건데요.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실 때 어항에서도 이렇게 물이 조금 돌게끔 네. 뭐 이렇게 물레방아 안에다 설치하잖아요. 네. 물이 뽀글뽀글 나오게끔 이렇게 물이 돌게끔 그런 거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음. 또 하나는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마리수인데요. 네. 이 마리수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마리수가 만약에 부부 간에 이렇게 애정을 돈독하게 하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요, 한 마리만 키우세요. 딱 한 마리만 딱 한 있으셔야 마리요. 돼요. 네. 죽으면 또 한 마리 갖다 놓고, 죽으면 또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래서 한 마리만 키우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부부 사이도 돈이 있어야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사이도 나빠지는데 한 마리 갖고는 안 되잖아요. 부부 네. 사이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재물운을 높이려면은 마리수가 있어요. 아, 몇 마리죠? 마리일까요? 몇 마리일까요? 네. 네. 이 마리수가 네. 6마리. 6마리요. 네. 아. 6마리를 키우세요. 그래서 6마리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죽거나 하잖아요. 그럼 바로 채워 넣으세요. 계속 채워 넣으시면 돼요. 죽어서 어떻게 5마리 다 갈아야 되나? 그러지 않고요. 계속 6마리를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6마리가 계속 그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레방아도 하나 놔서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될 수 있게끔 네. 어항을 놓으시면 되고, 어항이 좀 번잡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분수대에 네. 작은 거리도 놔서 물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재물이 운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방아 이런 거 하나 놓으시면은 재물은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동남쪽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나침반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나침반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나침반으로 보면 동남쪽이 있으세요. 그 동남쪽은요, 애정과 금전이 쌓이는 자리인데요. 여기에는 꼭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은 놓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꾸 중요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파 위치요. 네. 소파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시면 거실에 벽면이 있죠. 네. 그러면 한쪽은 소파를 놓고 한쪽은
그 반대쪽은 테레비를 놓잖아요. 네. TV 거실장이나 TV를 놓게 되는데요. 보통 그 집 구조상 벽면에 TV선이 만들어진 곳에 TV는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소파를 위치를 하게끔 하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소파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혹시라도 뒤바뀌더라도 선을 연장해서 반대로 꼽더라도 이쪽까지 나오더라도 소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파의 위치는요. 내가 현관에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거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현관에서 들어서 거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마주 보게끔 그것도 그것도 대각선이 되죠? 네.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마주 보게끔 음. 앉아 있는 사람이 현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마주 보게끔 네.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소파를 위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재물운이 상승이 됩니다. 아. 그 위치가 혹여 설상 테레비 자리라고 하더라도 테레비 연장선을 이렇게 길게 뽑는 한이 있더라도요. 반대편에 테레비는 위치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에 여러분들 카페트 많이 까시죠? 네. 현관 앞에 카페트는 괜찮아요. 현관 앞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현관 앞에 금색 계열의 오렌지색 계열의 이런 매트 작은 매트를 발매트를 깔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요. 거실에는요 카페트 안 까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온돌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그러니까, 그쵸. 네, 네. 카페트 없이 그냥 생활하시는 게 이 운의 흐름이 좋게끔 하는 데는 카페트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유익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집안에서 시간 요즘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